지금 동북아시아에는 미친 듯이 국방력을 증강시켜주면 아시아 국가들은 물론 서양의 강대국들까지 걱정하게 만드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중국도 아니고 일본은 더더욱 아니고 바로 한국이 최근 들어 비스트 모드에 돌입해 매년 국방비를 거의 8% 가까이 올리며 무서운 속도로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미국의 군사 전문기관에서 우려를 표하며 분석한 자료가 있어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이미 그것을 조사하는 기관에 따라 세계 5위에서 7일 사이를 오갈 정도로 아주 강력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 최근 매년 국방비를 거의 8%씩 올리며 엄청난 속도로 양과 질에서 군사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계속 진행된다면 한국은 2년 후인 2022년 세계에서 5번째로 국방비를 많이 쓰는 나라가 될 예정입니다. 그건 한국의 작은 국토 면적을 고려하면 거의 말도 안 되는 수준의 국방 예산입니다. 안녕하세요. 군사기밀 뉴스 팀TV입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무서운 건 한국 군대의 특성입니다. 세계 모든 국가들에는 군대가 있습니다. 근육이 아예 없는 남자는 없듯이 말입니다. 뭐 근육이 없더라도 이빨이나 손톱은 있는 것처럼 각각의 국가는 나름대로의 무장을 갖추어 혹시 있을지 모를 싸움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전쟁 준비 형태를 보면 다른 나라들과 확연히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여타 나라들의 경우 대부분이 국제전을 대비한 전쟁 전략을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나 인도네시아의 예를 들자면 완전한 형태의 전쟁보다는 다른 나라가 자국의 영토를 침범했을 경우 그 지역을 수호하고 방어하는 소규모 국지전에 대비한 무기들과 전투 전략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싸움에 대한 개념부터가 아예 다릅니다. 한국이 생각하는 전쟁이란 둘 중 하나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한국은 소규모 국지전 따위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모든 걸 걸고 그야말로 모든 걸 쏟아부어 상대를 완전히 끝을 내버린다는 게 대한민국 국군의 전쟁 전략입니다. 게다가 머리까지 좋아 전쟁 전략의 완성도도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그 상대가 누구든 마약 전쟁이 시작되면 한국은 미리 준비해둔 치명적인 선제 공격 시나리오대로 주로 한국의 주무기이자 가장 가공할 위력을 가진 전략자산인 미사일들로 상대를 거의 반죽인 상태에서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싸움 전략 때문에 만약 상대가 어찌어찌하여 한국을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는 이미 정상적인 국가로서의 기능이 아예 불가능한 말하자면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을 죽일 수는 있지만 그 대신 최소한 너도 팔과 다리 모두를 잘릴 각오는 하고 한국에게 덤벼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군사국가 중 하나인 북한을 대상으로 70년간 전쟁을 준비해오고 있습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스파링 파트너로 타이슨을 두고 70년 동안 훈련을 해온 복서와 같은 상황입니다. 또한 북한을 해도 주변 잠재도발국들인 러시아 그리고 중국과 일본 모두 세계 군사력이 위에서 5위 안에 드는 살벌한 국방대국들입니다. 그런 국가들 한가운데 위치하여 적은 수의 인구와 매우 위태로운 지정학적 환경에 놓인 작은 국토를 방어했어야만 했던 한국의 전투력은 마치 일진 출신 조폭 4명에게 둘러싸여 그 위협을 느끼며 힘을 기르며 자라났던 고등학생의 경우처럼 한국의 전투력은 말 그대로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도 모르지만 한국인들은 사람들이 워낙 착해 싸움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일단 싸움이 나서 눈이 돌아갔다 하면 이 세상에서 제일 무시무시한 전사로 돌변하는 그런 무서운 사람들이자 전사종족입니다. 제가 볼 땐 그건 지난 반만 년간 1500회가 넘게 외세로부터 침략을 받으며 자연스럽게 키워져 이제는 그들의 DNA의 특성으로 자리잡아버린 후천성 전투 본능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전쟁이라면 이골이 난 민족입니다. 한국 남자들이 눈 돌아가면 얼마나 무섭게 돌변하는지에 대해서는 한국 전쟁과 베트남전 등 그동안 한국이 참전했던 전쟁사를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적군의 입장에서 한국인들은 가급적 만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은 싸움이라고 하면 그게 뭐든 그냥 잘 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압도하며 발라버리며 암살을 해버릴 정도의 위력을 발휘합니다. 올림픽에서도 전통적으로 늘 금메달을 따오던 종목들은 모두 다 투기 종목들입니다. 레슬링, 유도, 태권도, 펜싱, 양궁, 사격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스타크래프트와 같은 온라인 게임에서도 그게 전쟁 게임이라면 세계의 유저들이 모니터 프로필에 대한민국 태극기가 보이거나 코리아라는 단어가 보이며 도망치거나 싸움을 피할 정도로 한국인은 일종의 괴물 같은 전투 종족입니다. 마동석의 근육에 이세돌의 머리가 참 잡히고 거기에다 최고의 무기를 구비하는 것도 부족해 세계 최고의 무기를 직접 개발해 만들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며 한국인들입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나라 아주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그럼 한국이 군사력을 더욱 그것도 엄청난 속도로 증강시키고 있어서 현재 세계의 많은 국가들의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100번 찬성입니다. 평화라는 것은 힘으로 지켜지는 것이라는 역사의 진실을 우리는 그동안 몇 번이나 경험했고 그냥 힘도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의 힘으로 지켜내야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충분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피렌체의 철학자이자 군사 전략 전문가였던 마키아벨리는 피렌체라는 조그만 국가를 잘 운영할 방법을 묻는 왕의 질문에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무엇보다 우선 힘을 기르십시오. 정치와 외교보다도 먼저 강력한 힘으로 스스로 무장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도 용병이 아닌 자국의 군사들로 이루어진 작더라도 강력한 군대를 최우선적으로 보유해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전자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라고 조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도 돈입니다. 전쟁 준비도 돈이고 이 지긋지긋하면서도 한없이 달콤한 이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모든 게 다 돈입니다. 아무리 그런 마음이 있어도 힘을 키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제 세계 10대 경제대국입니다. 말하자면 돈이 아주 많은 부자 나라라는 뜻입니다. 한국이 뭐가 부자 나라야? 세계에는 200개가 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치열한 자본주의 경쟁에서 10위까지 올라간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100년 전에는 일본의 나라를 빼앗겨 나라의 부와 피를 모두 빼앗겨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광복을 맞았고 몇 년 지나지 않아 동족 간의 전쟁이 벌어지며 이후 3년 동안 이 나라는 온 국토의 93%가 자갈더미로 이루어진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그게 70년 전이고 지금 우리는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세계 5위의 군사대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순위보다도 그렇게 치고 올라온 한국인들의 그저력이 진짜로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장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의 전문가들도 바로 그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한국이 도대체 얼마나 강해질 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중간한 힘은 싸움에서 이기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힘은 싸움 없이 이기도록 해줍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군사력 증강의 방향이 바로 그런 압도적인 군사적 억제력을 통한 전쟁이 없는 평화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도 무섭고 커다란 칼을 가지고 있어서 그 칼을 칼집에서 꺼낼 필요가 없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마음속으로 기원하면서 그런 강화 대한민국을 만든 저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모든 군필자 여러분 동료 전사들에게 멋지짐을 선물합니다. 추운 새벽에 경기에 서느라 그리고 악마 같은 행보관 때문에 주말에도 뱅뱅뱅이 도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모든 고생이 오늘날 세계 최강 대국들까지 걱정하게 만들 정도의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첨단 기술과 강력한 경제 활기찬 민주주의 서방 국가들의 선진 군사기술과 함께 지지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것들 중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전쟁을 진행 중인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며 모든 상황에 대해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세계 군사력 순위를 조사하는 밀리터리 스트레스 랭킹에서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군사력 재무 및 물류 능력과 지리적 이점 등을 토대로 최종 지수를 만들어 140개국의 순위를 매긴 적이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군사력 순위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에 이어 6위를 차지했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 있는 우리나라의 군사력은 예전보다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사일 지침 종료에 합의를 하며 우리의 미사일 주권도 찾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점점 더 강해지는 한국의 군사력에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밀리터리 전문 채널로 세계 다양한 나라의 무기와 군대들을 소개하는 밀리터리 웹코스에서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해외 밀리터리 전문 채널에서 과연 한국 군사력에 대해 어떻게 소개를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군대. 대한민국의 군대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상비군 중 하나로 3,609만 명의 병력이 있다고 2018년에 알려졌습니다. 59만 9천 명의 현역병과 310만 명의 예비군이 있습니다. 한국은 2019년에 430억 달러 이상을 예산으로 쓰면서 전 세계 국방 예산 10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군은 2015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7번째로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6해군 군집으로 구성된 대규모 시설을 갖춘 군대 기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록 규모는 북한보다 훨씬 작지만 육군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예비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군대에 관해 알아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의 59만 9천 명들은 21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하는 신체 건강한 징집병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힘든 일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몇몇 운동선수와 예술가들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를 위해 1년에 거의 40억 달러를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K-팝 보이그룹 BTS의 7멤버는 2년 가까이 군복무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토트넘 핫스퍼 공격수 손흥민과 콩쿠르에서 수상을 한 피아니스트 조성진 같은 사람들은 면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첨단 기술과 강력한 경제, 활기찬 민주주의 서방 국가들의 선진 군사 기술과 함께 제주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것들 중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은 북한에 대한 가장 즉각적인 관심사로 2015년부터 미국에서 40대의 애플-35를 인도받기 시작했습니다. 애플-35에는 북한의 대공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취약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북한이 자체적인 의사의비행 개발을 가속화함으로써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한은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합의했지만 그 합의에는 어떠한 새로운 무기들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엄격한 국제적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군비 경쟁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한국의 모든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징병에 응해야 합니다. 한국의 주요 군사 목표는 북한의 공격을 저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미국과 상호방위 조약과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대규모 미군 부대가 있습니다. 18세 이상의 모든 남성들은 의무적인 군복무를 해야 합니다. 여성들은 의무적으로 복무를 할 필요는 없지만 장교나 부사관 등으로 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의무 병역의 기간은 복무하는 곳에 따라 다릅니다. 육군이나 해병대에서는 21개월 동안 복무를 해야 하고 해군에서는 23개월 그리고 공군에서는 24개월 동안 복무를 해야 합니다. 임관된 장교나 부사관은 자원으로 복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사들의 군복무 기간보다 더 오래 일거나 직업으로 복무합니다. 징집병들이 복무를 마치면 그들은 자동적으로 예비역으로 등록이 됩니다. C는 군사 강대국인 한국은 K골격 소총을 생산합니다. K는 다른 소총의 좋은 점들을 혼합해 1984년 이후로 35년간 한국군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업그레이드를 통해 앞으로 더 많은 시간 동안 사용될 것입니다. 이동식 지대공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한국의 주요 무기체계 중 하나입니다. K100 한국형 보병 전투 장갑차는 한국군이 사용 중인 약 2,700대의 장갑차 중 하나입니다. 또한 M98개의 전차가 있는데 이것은 미국의 M48 패튼 전투 전차의 디젤 동력 변형입니다. 공군에 관해서는 한국은 총 16,004대의 항공기와 406대의 전투기, 466대의 폭격기, 777대의 헬기에 112대의 공격 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상에서 한국은 전차 200만 154대, 장갑차 28,007대, 자주포 21만 40분, 견인포 300만 850살문, 로켓 발사기 215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상에서는
총 166척의 해군 함정이 있으며 항공모함 1척, 호위함 1척, 구축함 12척, 잠수함 16척, 경비함 64척, 기뢰전함 12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 군대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주류에는 강대국들이 많이 있지만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한국의 군사력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투자와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자주국방을 실현하면 좋겠습니다. 군사기밀 뉴스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